어느 20대 남자의 조금은 사적인 이야기, 달 읽는 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달 읽는 밤의 진행자 달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MBC 창작동요제, 이 책에 있는 동요들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을 보니까 이 책이 얼마나 낡았지만 제가 좀 오래 간직했는지에 대한 어필이 잘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가 보면 엄청 두껍거든요. 이게 다 여기가 너무 해져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위를 이런 식으로 다 테이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그만큼 막 보기도 진짜 되게 많이 봤었고 정말 저에게 약간 애정 어려서 계속 이사할 때마다 못 버렸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저의 지키고 싶었던 동심을 여러분들과 바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는 약간 현재 근 1, 2년간의 감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동요 가사를 읽으면서 어릴 적을 생각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되게 약간 나 약간 이런 귀여운 면도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약간 취준이라는 거에 조금씩 더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그냥 어릴 땐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저 스스로에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집에 계신 어떤 어릴 적 그런 기록물들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저는 되게 추천드리는 힐링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동요 가사 읽기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절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동요를 골라서 가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봄에는 어떤 동요가 선택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판으로 달려가자 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들판으로 달려가자. 정답게 손을 잡고 두 팔 벌려 안아보자. 쏟아지는 꽃송이들. 나의 꽃은 너에게, 너의 꽃은 나에게. 우리가 웃으며 서로 주고받으면 너도 꽃송이 되고 나도 꽃송이 되고 온 세상 모두 다 꽃이 되겠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우리는 아름다운 꽃송이 되겠지. 이 노래가 97년도 제15회 금상을 탄 노래인데요. 물론 그때라고 해도 들판이 그리 많았을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 봄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판으로 달려가서 꽃을 보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 약간 저는 그 들판으로 달려간다는 거에 그 업 있잖아요. 그 업의 꼬마 친구가 생각나기도 했고요. 또 나의 꽃은 너에게, 너의 꽃은 나에게 이렇게 서로 꽃을 주고받는 모습이 약간 뭔가 어릴 적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 좀 떠오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어린아이의 순수한 동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너도 꽃송이 되고 나도 꽃송이 되고 온 세상 모두 다 꽃이 된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꽃을 주고받으면. 뭔가 여기서 약간 감성을 깨자면 꽃은 땅에 씨 뿌리고 물 주고 해 받아야 자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어린아이의 예쁜 마음들로 여기 꽃이야, 여기 꽃이야 이렇게 받으면 우리 모두가 세상이 꽃이 되겠지라는 그 마음이 맞아. 어릴 적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저도 읽으면서 되게 귀엽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었는지 좀 되게 궁금할 지경이에요. 그런 순수함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봄이 왔구나를 느끼시나요? 저처럼 이 동요에서처럼 꽃을 보고 봄이 왔구나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만의 봄을 느끼는 다른 무언가가 있으실까요? 다음 동요입니다. 다음은 여름에 해당되는 동요인데요. 여름내가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파란 물속에서 보는 하늘은 요술 도화지. 솜털구름 울퉁불퉁 기차바퀴 되어
굴러가네요. 물고기와 함께 놀다 냇가 그늘에 누워보는 여름.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숨어 따뜻한 돌에 귀를 대면은 yor랑yor랑 바람이 찾아와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고 누나가 다니는 학교 풍금 소리에 스르르 낮잠이 듭니다. 이 영상을 이 노래 때문에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와 정말 많은 인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바로 제가 좀 그래도 동요대회에서 나가서 입상을 할 수 있었던 저의 대회곡인데요. 이 책을 제가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이제 막 본선 뽑혔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단 붙은 것들이 제가 바로 대회에 나가려고 뽑아놨던 약간 후보곡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되게 지저분할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막 표시를 해주시면서 여긴 이렇게 불러야 돼, 저긴 저렇게 불러야 돼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만큼 다른 어떤 쪽보다도 이 페이지가 가장 달고 달아있던, 그만큼 제가 진짜 좋아하고 많이 연습했던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멜로디가 좋아서 이 노래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 표현들이 되게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파란 물속에서 보는 하늘은 요술도화지라는 표현도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냥 물을 보면 반사되는 게 하늘일 테니 그냥 하늘이 보이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내가 많은 걸 그릴 수 있는 요술도화지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솜털구름이 울퉁불퉁 기차바퀴 되어서 굴러간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제가 냇가 그늘에서 지내거나 자라온 기억은 없지만 뭔가 그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냇가에서 놀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숨어서 따뜻한 돌에 귀를 대었을 때 그 느낌 하나하나가 정말 이 여름 냇가라는 제목에 걸맞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참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물론 지금도 이해가 안 되지만 yor랑yor랑이라는 바람, 이것도 약간 동요만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누나가 다니는 풍금 소리에 잠이 든다 라는 말이 사실 그 당시에는 풍금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야, 물론 지금도 이제 학교 그냥 종소리라고 하지만 풍금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되게 옛날 노래구나 라는 그 시대감을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에서야 약간 이 풍금 소리라는 게 되게 약간 좀 더 약간 과거틱한, 아날로그틱한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약간 지금만큼의 감성을 좀 어릴 적에 갖고 있어서 이런 느낌들을 조금 더 노래에 담아서 표현을 했다면 내가 전국대회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데요. 그 어렸을 때 또 이런 감성 가지면 그것도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걸 연주하신 그 피아노 커버곡이 있더라고요. 링크 걸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노래가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피씨에게 연락을 할 수 있다면 꼭 이 노래도 리메이크 해달라고, 리메이크 앨범에 꼭 실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약간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고 촌스럽지 않은 그런 멜로디와 가사인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여름 냇가라는 제목의 동요를 좋아할 만큼 그 옛날에는 참 여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점점 커가면서는 여름이 그렇게 싫었을까? 여름과 관련돼서 제가 좀 감성적인 글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또 지금 막상 생각해보니까 난 생각보다 여름을 좋아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하네요. 다음은 가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바람이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 초가지붕 둥근 박 꿈꿀 때 고개 숙인 논밭의 열매 노랗게 익어만 가는, 가을바람 머물다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물들어 타는 저녁 노을.
이 노래는 개피씨가 낸 이번 리메이크 앨범에도 수록된 곡이기도 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노래도 되게 애착이 가는 게 좀 저의 그런 감성적인 표현을 아마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색동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 가을 하면 나뭇잎이 이제 물들면서 색깔을 바꾸잖아요. 그런 걸 색동옷 갈아입는다 라고 표현한 것도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다, 노을이 탄다 라는 표현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도 어릴 적에 가을 하면 이런 벼가 익는 이런 모습들 아니면 허수아비 이런 거 많이 그리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뭐 아직도 시골에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점점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가을을 생각하고 기억할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뭐 저야 지금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읽고도 아 맞아 가을엔 그랬었지라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뭔가 요새 애들은 단풍만 생각을 하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동심이라는 거를 그 나이 땐 사실 아무도 기록하지 않으니까 뭔가 우리가 동심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기록되지 못한, 남겨지지 않은 것들이라 더 미화되고 환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여름내가라는 곡에 이어서 이 노래도 되게 그냥 노래 듣고 가사만 읽어도 아, 가을이다, 여름이다, 약간 이런 계절감이 충분히 느껴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회되시면 꼭 개피씨가 리메이크한 이 노을 노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강추해요. 오늘의 마지막 동요입니다. 겨울에 해당하는 동요죠. 우리 풀꽃이라는 제목의 동요입니다. 풀꽃 향기 담으며 도란도란 산길 따라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우리 풀꽃 바라보면, 마음속에 숨어서 핀 할머니의 사랑처럼 이어져 온 얘기들이 꽃빛 속에 연그러 피어나라 활짝 피어 할머니 웃음을 안고, 우리 땅엔 우리 꽃들 마음껏 피어나라. 이 노래는 사실 제목이나 가사만 보면 꽃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 봄 노래 아니에요? 근데 왜 겨울 노래죠?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겨울로 잡은 이유는 겨울에 제가 이 노래를 불렀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밤에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그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손을 부러지셨다고, 그래서 깁스를 하고 있다고, 병문안을 가야 된다고 이제 막 엄마가 서둘러서 차를 몰고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는 할머니가 우리 달밤이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할머니 빨리 나으시라고 노래 하나 불러드리자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면서 어떤 노래 부르지 막 찾아보다가 딱 여기 가사에 할머니의 손을 잡고 도란도란 산길 따라 걷는 이 가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할머니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꽃이 핀다 라는 말이, 그 어렸을 때 딴에는 그냥 할머니가 빨리 낫는다, 꽃이 핀다, 할머니랑 나랑 같이 산길 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차에서 이제 이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그 어린 마음에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다쳤다고? 왜냐면 할머니가 그전까지 막 깁스를 하시거나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엄청 막 호랑이 할머니였는데, 막 그랬는데 그런 할머니가 다쳤다고 하니 막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노래는 또 얼마나 막 우리 할머니 사랑 이런 얘기를 하니 할머니 웃음을 안고 간대요. 우리 할머니가 빨리 나와서 웃음을 지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에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할머니 집에 도착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되게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우리 풀꽃이라는 노래가 계절감은 조금 다를지언정 저한테 겨울에 생각나는 가장 큰 노래인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사실 잘할 수 있는 거는 동요였던 것 같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어릴 적 저의 달란트도 바로 동요 부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할머니들이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제 동요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어디 돌잔치나 이런 거 있으면 저 부르셔서 막 노래 한번 불러봐 이래서 제가 막 왕 하고 부르면 막 사람들이 아이고 잘한다 막 이러고 그것도 할머니 좋아하시고 제가 예전에 할머니에 대해서 다루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제일 잘하는 게 자식 자랑이셨다고. 그래서 손자가 까랑까랑하게 그렇게 동요를 잘 부르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가 갑자기 또 이 풀꽃과 관련돼서 또 할머니랑 연상을 하니까 제가 좀 못해드린 게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가족들한테 들었던 게 할머니가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엄마나 아빠 생일 때 직장으로 직접 꽃을 보내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왜 어쩜 이렇게 할머니한테는 한 번도 꽃을 보낼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이 가사 읽는 게 되게 힘들면서도 또 그냥 하늘 어디인가에 있을 할머니한테 내가 불러주는 또 하나의 노래인 것 같아서 내가 건네주는 꽃인 것 같아서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꼭 노래, 특히나 이 동요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으로서 누군가를 조금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읽기 컨텐츠로 고른 이 첫 번째 동요 가사 읽기, 저는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의미가 전달됐을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동심을 한껏 떠올리게 하는 그런 동요들이었나요? 앞으로도 가사 읽기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다음엔 어떤 달밤의 경험이 담겨있는, 달밤의 감성이 담겨있는 노래를 들고 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편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다시 저의 본업인 에세이로 돌아올 텐데요. 마침 딱 동요 관련된 콘텐츠를 했고 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을방학의 보컬 개피씨가 이 동요를 최근 리메이크 했잖아요. 앨범 꼭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책은 바로 개피씨, 본명 임수진씨가 쓴 언젠가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라는 에세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 친구한테 한번 선물한 책이기도 하고 낭독회를 열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책이고 또 가을방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개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 다른 개피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면서 가을방학, 개피, 임수진씨의 매력에 푹 빠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달출판사 책이에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익어가는 이 밤, 부디 아픈 밤이 아니길 바랄게요. 안녕.